전주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영광으로 왔어요. 야, 여기 왔는데 너무 이 조용하면서도 오래된 고찰 분위기. 그래서 이제 그때 천왕문 앞에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니 너무나 낯이 익은 거예요. 사천왕문부터. 야, 무슨 사찰이 이렇게 낯이 익지? 내 고향집보다도 익숙하네. 그래서 그때 아이고 나 여기서 고시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방을 하나 내주셔가지고 거기서 공부한다고 있었어요. 저희 이제 은사 스님, 숫자 산자, 법명은 지자 종자죠. 네. 수산지종 근스님 여기 이제 조실로 계셨어요. 그 스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요. 아니 그런데 나만 올라가면 그 중요한 거 놓은 벽장 거기를 끌러가지고 불갑사 사적기를 꺼내서 한번 보라고 그래요. 이렇게 쭉 보니까 이야, 아니 스님 불갑사가 이렇게 역사가 깊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님들이 많이 살았고 큰 절이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전부 쇠락하고 이렇게 적게 축소돼서 이러고 있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제가 이거 복원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좋지. 아니 근데 행자 생활을 6개월을 넘게 해야 된다던데요. 큰 스님이 아니시고 그냥 그렇죠. 아직은 출가 안 한 거죠. 인연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나 봅니다. 사법고시에 떨어지고 불갑사로 가게 될 줄이야. 만당 스님인들 알았겠습니까? 마치 고향집 같은 그곳에서 은사 수산 스님을 만나 출가를 하게 되고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만당 스님 출가 당시만 해도 전기는 시도 때도 없이 끊어지고 절에 도둑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즈음 불갑사 고적기를 접하게 되면서 쇠락해졌던 불갑사를 중창해 오늘의 모습으로 변모시켜 놓았습니다. 찰만, 집당, 집을 가득 채운다. 법명처럼 스님은 불갑사 복원불사에 매진했고 성보 박물관을 짓고 여러 당우를 증개축, 출가 전 7동이었던 건물은 현재 32동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당 스님의 출가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출가해서 복원을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그럴래? 그래가지고 에?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행자 생활을 뭐 6개월을 채워야 된다대요. 그러니까는 아니야 너는 출가하기 전에도 경전을 그렇게 받고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산 것도 행자 생활이나 다름이 없고 앞으로 좀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바로 머리 삭발을 시켜서 승복을 입혀 그때는 이제 행자복이 없어가지고 승복 비슷하니 이제 입고 그리고 좀 준비해서 행자교육원을 들어가가지고 수계를 받고 왔죠. 그렇게 출가한 거예요. 저는 원래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고시 공부 합격하고 나서 불교 공부할 때 출가하려고 했어요. 합격을 해도 합격을 하고 출가하려고 했죠. 합격을 하고 출가를 하실 출가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아, 그렇죠. 왜 그랬냐면 우리가 출가하는 걸 세상 사람들은 현실 도피주의자처럼 여기잖아요. 또 염세주의자, 회피주의자.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출가야말로 인생을 가장 적극적으로 생사라는 가장 중요한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금강경에도 보면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정 그러죠. 일체유의법은 모든 함이 있는 법. 생겨났다 사라지는 생멸법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그 다음에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아침 이슬 해만 뜨면 바로 사라져 버리죠. 또 번개불과 같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라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내려놔 버리고 생사의 문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로 이 출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출가하려고 그랬는데 네.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합격했는데도 나는 출가한다고 네. 가면 가장 그런 그 자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불갑사를 네. 이 인연 깊은 곳을 내가 복원해봐야 되겠다고 이 불갑사 돌아가는 걸 보고 네. 출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출가의 사실은 인연. 고시를 합격하고 출가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갑사하고의 또 인연이 되려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것 쭉 같아요. 되돌아보면 예. 야, 불갑사 도량이 나를 끌어당긴 것 같다. 그럼 행자 생활은 어디서 이제 하신 행자 생활 거예요? 불갑사에서 했죠. 행자 생활도 예. 여기서 이제 하시게 예, 된 예. 거예요. 여기서 이제 행자교육원 2기로 다녀오고 행자교육원 가서도 쫓겨날 뻔했어요. 근데 나는 버텨가지고 받고 왔어요. 그때 통도사에서 하는데 머리에 흉터 있다고. 아니 스님들 6분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갈말을 하는데 그 한 분이 아니 출가하면 인천에 사표가 되는 것인데 스승이 된다는 거죠. 머리에 흉터가 있으면 그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하길래 내가 그랬죠. 아니 이 몸뚱아리가 생겼다 사라지는 지나가는 객인데 거기에 있는 흉터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이놈 말하는 것 좀 보소 옆으로 가 이러더라고. 그리고 나서 네. 마지막에 또 이제 서류를 봤더니 마지막에는 해인사 무관 스님께서 갈마 있구나 종합적으로. 이 행자야 이렇게 서류를 그거 제가 안 썼거든요. 여기 있는 스님들이 써줬거든. 나는 어떻게 냈는가도 몰랐어. 이걸 틀려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줄을 긋고 지저분하게 써가지고 뭐 어떻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때서 보고 그러네요. 스님 이거 제가 안 썼는데요. 아니 그래도 빨간 볼펜으로 자대고 깨끗하게 해서 고쳤구만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그러지 평생 남는 서류인데 이 행자가 저리 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갈마 끝나고 그래가지고 행자교육원 윤화 소임을 지금 몇 해 전에 입적하신 송광사 방장 보성 큰 스님께서 하셨어요. 이제 보성 스님께서 와가지고 퇴방할 사람 발표를 해. 근데 나를 부르더라고. 나 잊어버리지도 않네. 110번 행자. 110번 행자. 난데. 그래가지고 풀려갔어요. 그랬더니 가래. 아니 스님. 그냥 가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아니 내가 이것저것 다 접고 출가할 마음 돼서 왔는데 되돌아가야 될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를. 머리에 흉터가 있어서 그럽니까? 그러면 나 금생에 출가 안 하고 제가해서 수행해도 되니까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시간 낭비 안 하게.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나머지는요. 은사 스님께 전화해서 여쭤보세요. 저는 시킨 대로 왔으니까. 그때 저희 은사 스님하고 보성 스님이 같이 원로의원 활동하셨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행자 보소. 객실에 가 있어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객실 가서 기다리는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 3시 되니까 도량석 돌고 야 3시 반쯤에 그 500명 행자가 예불하는 소리가 남행자 여행자 이제 같은 다른 건물에서 하는데 야 장관이요. 야 나도 저기 들어가서 받아야 되는데 정말 좋다. 저 많은 그때만 해도 얼마나 신심들이 있겠어요. 네. 그 예불 소리 들으니까 너무 환희롭고 좋은 거야. 그랬더니 좀 있다가 문을 누가 뚝뚝 두드리더니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육받고 기회받고 왔어요. 안 그랬으면 그때 쫓겨날 뻔했는데. 그러게. 근데 이유는 못 들으셨어요? 그냥 그리고 다시 이유 없어요. 이유 없고. 이유를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가 있으라 그랬잖아요. 객실에. 그러고 나서 왜 그랬는가는 말 없었고 어쨌든 이제 받고 왔죠.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사형되는데 그분이 서류를 썼는데 참 답답하게도 입사한 일자를 1년 전으로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안 맞죠 그게.
보고. 나는 물어보길래 언제 이렇게 왔다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써놨는가를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안 때문에 맞아서. 아마 그랬다고 네. 한 것 같아. 뭐 행자 생활 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나 일은 있으셨어요? 저는 출가하기 전부터 사적기를 항상 보여주시니까 거기에 있는 모습대로 이 도량을 다니면서 항상 제가 여기는 어느 건물 자리, 여기는 어느 건물 자리 다 찾아서 이렇게 종이에다 평면도, 배치도를 그리고 그때 다 준비해 놨어요. 행자 때부터. 예. 그리고 지금 저 일광당 오래된 건물이 있어요. 지금은 네. 이제 뒤쪽에 수각 있는 쪽으로 마루랑 싹 복원해 놓고 부엌까지 이제 옛날 모습으로 다 복원을 했는데 저거 아마 지금 지방문화재 거쳐서 보물까지 지정될 겁니다. 앞으로. 1765년 건물이라. 그래서 아니 스님 저 건물은 분명히 저런 구조가 아닌데 제가 아무리 봐도 왜 저렇게 건물이 이상하게 변해버리고 답답한 건물이 돼버렸죠? 그래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계속 말씀을 안 하셔. 그러더니 나중에 한 2년이 지난 뒤에서 사람들이 놀러 와가지고 벌렁벌렁 들어 눕는 거 보기 싫어서 마루를 없애버렸다는 거야. 그건 아마도 이제 하시는 말씀이고 워낙 그때 방이 없다 보니까 사찰이 쓸 방이 없다 보니까 마루를 없애고 방으로 들이고 부엌도 큰 비만 오면 부엌이 물이 이렇게 찼었대요. 네. 아마 그래서 메꿔버리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기 싹 보수하고 부엌 다 복원하고 해도 요즘 물도 안 차고 옛날 모습 원형 그대로 이제 잘 갖춰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도 문화재 전문가분들이 와서 보고 야 이런 묘사가 아직도 남아있네요. 이거 보물 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 보존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 사찰들 중요한 요사체들 오래된 건물들이 옛날 구조라 쓰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새로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문화재급들 중요한 우리의 생활 공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사체잖아요. 네. 그게 많이 사라져버리고 사라지죠. 있죠. 그래서 저것만은 보존하려고 네. 그렇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스님의 법명이 만당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어느 분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원래 만당은 음. 제가 달마선원에서 경전 공부할 때 네. 그때 이제 받은 거사법명이에요. 거사법명. 거사법명? 예. 찰만자 집당자. 음. 출가를 해서 저희 스님이 붙여주신 법명은 무착이에요. 무착. 저 간다라 지역에서 대승불교를 크게 발전시켰던 두 분이 무착보살, 세친보살이죠. 무착이라고 지어주셨는데 언제 한번 뭔 일을 겪다 보니까 어느 사찰에 있는 무착 스님이 있어요. 근데 그 스님이 영 엉터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은사 스님께 와서 스님 무착이라는 법명이 많기도 하고 저 아주 못된 스님이 있던데요. 나도 같이 욕 먹을 것 같아서 나 무착 안 쓸랍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 출가하기 전부터 쓰던 법명 있지 만당 그대로 써라 해가지고 만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당이 되셨어요. 그래서 네. 찰만자 집당자인지 제가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지금까지 지은 네. 건물만 해서 한 30동이 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법명대로. 예. 만당 스님은 대학 시절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을 뒷바라지 해주었던 형도 떠나보냈습니다. 사실 스님은 속세에서의 도피가 아닌 사법고시 합격 후 당당한 모습으로 출가를 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은사이신 수산 스님은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출가 수행자를 보면 그렇게 좋아하셨다 합니다.
사실 수산 스님은 찻잎을 따서 가마솥에 덮어 직접 차를 만들어 드실 정도로 선차의 대가라고 합니다. 만당 스님은 은사 수산 스님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그 인연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은사 스님이 수산 스님이시잖아요. 수산 예, 지종 그렇습니다. 스님. 예. 예. 원로 입원하시고 백양사 방장 예, 역임하셨잖아요. 어떤 분이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스님은 훌륭하신 스님이죠. 요즘 저희 은사 스님 같은 분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 연로하신데도 입적하시기 전까지도 새벽 2시면 일어나시고 항상 조석 예불을 하시고 또 새벽에 혼자서 방에서 혼자 정진하시고 또 운동 삼아서 요가 하시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삼시세끼 공양 안 빠지고 조성 예불 착실이 안 빠지고 하면 중노릇은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걸 그걸 해태하거나 나태하게 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평상심 시도라고 마조 스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 가운데 도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금강경 첫 대목이 어떻게 시작해요? 부처님께서 쭉 제자들하고 탁발을 나갔다가 다시 거처하시는 곳으로 돌아와서 딱 이제 공양하시고 탁발하신 걸로 공양하고 그리고 나서 발 씻고 자리 펴고 부자이자 앉으셨다. 이 대목이 시작이잖아요. 사실은 금강경의 모든 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은 그 첫 대목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깊은 우리의 근본 깨달음의 진리는 어느 중생세간이든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가 바로 진리의 세계, 법계의 모든 그와 같은 근본 이치가 담겨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 세간의 삶의 모습을 그러면서도 이제 출가하셨기 때문에 출가 수행자의 모습 그대로 일상을 반복해서 펼쳐내시잖아요. 그게 중도의 삶이거든요. 저희 스님이 보면 일평생을 거기서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 참 훌륭하시구나.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셨던 분이고 네. 또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자비스럽고 또 우리 출가한 스님들을 머리 깎고 승복만 입고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예. 마남 스님에게 우리 스님이 배우셨던 게 오직 정진만 해라. 화두 들고. 그래서 저희 스님이 이렇게 지내본 바로 보면 야 정말 신선처럼 그렇게 사시면서 전혀 티끌이 묻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 가셨다고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예. 이제 스님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기사 하나를 봤어요. 예. 2007년 경향신문에 나온 이제 기사 내용인데 사진도 같이 젊으신 우리 또 스님의 모습 사진까지 예.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16년째 수산 스님을 모시고 있는 만당 스님은 어느 날 은사 앞에 앉았다. 예. 그래서 이제 앉으셔서 스님이 여쭈었나 봐요. 스님은 항상 만한 스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분께 배운 진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또 가르쳐 줄게. 이리 가까이 와봐. 예. 스님은 갑자기 제자의 따귀를 때렸다. 예. 이게 답니까? 스님은 또 한 대 따귀를 때렸다. 이 기사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그건 말로서 설명하고 예. 표현할 수 없는 가르침이죠. 예. 일체를 털어내버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 마남 스님이 그렇게 훌륭하셨었나 봐요. 성교유를 다 겸했고 이사를 겸비했으니까
또 저희 조계종 종정도 지내셨고, 그래서 저희는 만암 스님을 직접 뵌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쭤봤더니 이제 몇 가지들은 쭉 들었으니까, 그래? 정말로 알고 싶냐? 가까이 와봐라.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가지고 가까이 다가서 앉으니까 아유, 그냥 번개처럼 손이 와서 이걸 때리는데, 경전에 보면 도라면 솜으로 어루만지는 것 같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라면 솜이 뭐예요? 아마도 이제 우리로 치자면 명주 솜이겠죠. 아주 제일 고운 솜. 아니, 그런데 따기는 펑 소리가 났는데, 야, 이게 정말로 그 부드러운 솜으로 어루만진 것처럼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또 한 방이 날아왔어요. 그때는 그 다음에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마음의 근본 자리를 드러낼 때는 심행처멸이라 그러잖아요.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라. 우리 중생세간에서 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암 스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가장 진수는 바로 그거라는 거잖아요. 만암 스님의 깨달음 견처, 깨달음의 자리인데,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마음이 움직여서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알아들으신 거네요. 진우 스님께서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셨어요. 예, 취임하셨는데 백양사 같은 문중이시죠. 그렇습니다. 덕담 한 말씀, 축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진우 스님께서는 요즘 표현으로는 아주 스마트하고 샤프하다 그러죠. 어려운 일들도 소리 소문 없이 잘 처리하고, 또 자비심도 있으면서 자기 자신 관리를 잘하고, 더군다나 또 이제 이번에 우리 조계종 역사상 처음으로 무투표로 당선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스님들께서 다 이제 진우 스님의 인품과 또 수행력, 그리고 종무행정 능력을 인정해서 그렇게 추대하신 거라, 아마 여러 교구 대표 스님들과 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종무행정을 잘 이끌어 가실 걸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요, 스님. 스님에게는 출가란 어떤 의미인지, 진정한 출가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정한 출가. 네. 진정한 출가는 화엄경에서도 네 가지 출가를 얘기하지만 마음의 출가죠. 마음이 출가한다는 것은 모든 세속의 번뇌, 망상, 집착,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다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미 번뇌, 망념이 소멸된다는 게요. 진정한 출가는 바로 우리가 깨달아서 부처님이 됐을 때가 진정한 출가입니다. 마음의 출가라는 건 그 경지에 들어갔을 때가 완전한 출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신출가 또는 몸 신자, 신출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출가했을 때야말로 완전한 열반이 구현된 세계겠죠. 부처님의 완전한 열반의 자리가 바로 양구 출가예요. 시작점이 아니고. 그래야만 그게 진정한 그와 같은 자기의 본성의 자리에, 본래 불성의 자리에 들어간 그런 경지일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스님은 불갑사에 자판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작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불갑사 복원불사 비용으로 보태고자 했던 것인데, 스님은 불갑사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불갑사 앞 논밭에 상사화를 심겠다고 했더니 은사 스님은 미친놈아, 문전 옥답에 누가 풀을 심는다냐 했다 합니다. 하지만 20여 년을 훌쩍 넘긴 지금은 매년 9월이면 상사화 축제가 열리는데, 올해로 22회째를 맡고 있고 100만 명이 다녀가는 지역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만당 스님께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금강경 사구계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같이 출가했을 때 완전한 열반이 구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출가라고. 바쁜 와중에 촬영에 임해주신 만당 스님과 종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태린입니다.